제 요약집 나왔네요? 아, 참. 페이지는 200페이지. 이것도 많아요. 이것도 많아. 이거 볼 거야. 기본서 덮어버려. 기본서 볼 필요 없어요. 자, 동시학명권. 요약집 받으셨어? 아, 그렇구나. 뭐 상관없어. 어차피 기본서 안 보니까. 일단 펴볼게요. 기본서 필 분은 펴시고 요약집 한번 펴볼게요. 동시학명권 139페이지. 자, 139페이지. 그러면 앞으로 이 요약집을 어떻게 하시느냐. 요약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1번, 2번, 기억, 니은, 3번, 4번, 5번, 목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응?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별 3개, 2번이 별 3개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서에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왕별이다. 3번이 왕별이다. 그럼 크게 왕별 왼쪽에다 하셨을 거예요. 그럼 요약집에도 이런 식으로 별 3개 왕별을 하면은 온통 절반이 별 3개가 돼. 그러면 책이 온통 왼쪽에 별 3개, 왜? 기본서에 이게 70%, 한 60% 되니까, 압축돼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요약 실었으니까 온통 별판이 돼, 별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요약집에는 별을 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빨간색 볼펜이든지 뭐 형광펜이든지 빨간색 볼펜이 좋아요. 별 3개는 2번 자리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쳐.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이 이렇게 해졌으면 별 3개고, 만약 이게 왕별짜리 파트다. 그러면 똑같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두르고, 여기다 할게요. 왕별짜리다. 그러면 한번 두르고 여기다 딱 체크. 그러면 빨간색 별 3개에 체크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왕별이다. 그런 식으로 표시하면 책이 좀 난잡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별 3개 왕별, 특히 이제 별 3개가 많을 거예요. 왕별은 제가 최소화로 하니까. 그러면 별 3개가 꽤 빨간색이 쳐진다는 얘기예요.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그러면 나중에 별 3개만 죽으라고 하는 거야. 왕별하고. 그러면 빨간색이 안 돼 있는 별 3개 아닌 것은 솔직히 몰라도 돼요. 진짜 몰라도 돼. 흘러가지 별 3개가 안 박힌 것은 정답적으로 많이 안 박힌 애들. 자주 기출도 안 되고. 그래서 별 3개 왕별 표시된 것만큼은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면 되는 게 이 시험 민법은. 그 다음 형광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2줄짜리가 있다. 이제 니은에도 별 3개 왕별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기억 니은을 한 것은 세부 목차를 없애려고 여기에 관련된 파트가 기억 니은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랑 관련된 거. 기억 니은도 중요한 거 많아요. 자, 그러면 2줄짜리 2번이 2줄짜리다. 그럼 항상 민법은 소수로 있다 없다가 중요하다겠죠. 할 수 있는지, 이놈이 할 수 있는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할 수 있는지 없니 싸움이야. 그러면 이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심 단어가 있다겠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우리 오특강 할 때 중심 잡고 동그라미 하고 이 경우 할 수 있다 없다 결정됐죠. 그러면 온통 형광펜 바르지 말고 그냥 중요한 데만, 특히 제가 이렇게 노란색 해놓은 데만 동그라미 하셔도 되고 형광펜 바르면 그건 상관없어. 무조건 막 바르지 말자. 온통 형광펜이야. 교재가. 그러지 마. 그러면 형광펜 바르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 형광펜은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형광펜은 나중에 해도 돼. 막말로 7월 달에. 그 전에는 그냥 밑줄 가볍게 하고 또 온통 밑줄 다 긋지 마. 처음에는 모르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온통 책이 다 밑줄이야. 그러지만 눈으로도 보고 해요. 안 중요한데 밑줄 들어가 있으면 그 나중에 오히려 정리할 때 방해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밑줄도 삼가하시고 노란색에만 밑줄 동그라미 들어가자. 그래서 판서 꼭 확인하시고 노란색에 동그라미, 중간에 동그라미 있다 없다. 그래서 책이 너무 더럽게 보지 말자. 너무 온통 형광펜 발라버리죠. 그럼 나중에 정리가 안 돼. 그럼 책 한 권 더 사야 돼. 한 번 더. 나중에. 나중에 더 사야 돼. 그래서 처음에 너무 하지 말고 내 실력이 문제도 막 풀어보고 하면은 어디를 내가 잡아야 문제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겠고 나중에 그걸 알거든요. 그때 되면은 과거에 형광펜 바른 게 정말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참어. 형광펜 바르고 싶어도 참어.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최소한 노란색이 있는 자리 거기에만 동그라미 한번 해보자. 형광펜으로도 덮어버리지 말고 형광펜 그 얇은 부분 있죠? 그걸로 그냥 동그라미 해도 잘 보여요. 동그라미가 좋아. 굳이 막 바르지 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약집을 이용하면 돼요. 별 3개 동그라미, 왕별은 별 3개 왼쪽 체크. 저는 이걸 권장해요. 그럼 나는 별이 하고 싶다. 그러면 별 하시오. 그럼 본인 선택하시고. 근데 이렇게 해두면 깔끔해요. 저도 요약집 이렇게 해놓거든.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요약집으로 가면 요약집 미리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도 똑같이 제 방법이야. 제 방법을 알려야 돼.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고. 별 3개, 왕별. 오케이. 요약집 보시면 알겠지만 95%가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95%가. 나머지 5%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 판례 원문이 좀 필요한 부분. 그런 게 대부분 기출 지문으로 제가 편집을 해놨으니까 하나하나 1번 기억을 보실 때 기출 지문을 읽는다 생각하세요. 기출 지문을. 그래서 여기는 다 옳은 지문이죠. 그럼 X지문 장난친 건 소수로만 장난치는 거예요. 있다를 할 수 없다로.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기출 지문이니까 이걸 계속 읽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있는 건 예습해도 돼요. 다 읽어도 돼요. 어차피 여기는 공부하라고 노는 거니까. 단지 여기서도 중요도가 있어요. 중요도가 있어서 들어가 있지만 약 20% 30%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수업 중에 안 해. 수업에 가르친 내용이 없어. 한 20%쯤이 없어요. 특히 3월 달까지 안 가르친 건 후순위로 확 밀리는 거야. 5월 달에 덜 중요한 건 나중에 제가 확인만 시켜주는 거지. 중요한 것은 어딘가나면 민총하고 물고는 거의 3월에 끝나요. 어려운 거 한두 개 빼놓고. 그래서 1월하고 3월에 강의를 안 한 내용이 있다. 그건 안 중요한 거야. 제가 어려운 건 말씀을 해드려. 이건 어려워서 5월로 넘깁니다. 근데 그 파트는 정말 소수고 대부분은 3월 달에 어느 정도 어려운 파트도 할 거예요. 민법총칙 물권만큼은.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안 한 내용은 거의 다 이제 나중에는 하겠지만 3월 달까지 안 한 파트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제가 1월 3월에 강조한 내용, 특히 별 3개 그것만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앞으로. 아셨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기본수업 요약집 지금 없으면 기본수업 펴놔도 돼요. 동시엔 그쪽. 일단 요약집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한 장 넘겨서 141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1페이지. 그럼 봐봐요. 자, 여기 우리가 방금 한 게 이거죠. 동시항에 해당하는 놈. 그러면 요약집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 이게 다 기출지문이야. 기출지문.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 이게 동시행 관계냐 아니냐를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전세금에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목적물 동그라미. 그 다음 하나 더 1+1 오른쪽 을한테 1+1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 그래서 아하 그렇지. 전세권자는 1+1이지. 전세권자는 목적물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 함께 같이 동시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의무. 그러면 중심 단어가 어디예요?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그 보증금하고 목적물만 동그라미 딱 해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눈으로 보는 거고. 1번은 전세금의 전세금 동그라미, 목적물 동그라미, 말소 등기 필요 서류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면 4번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양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러면 무효 취소되면 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서로 양 당사자 나왔죠? 서로 동시에 돌려주는 게 공평해 맞아. 그게 동시행 관계일 거고. 5번 계약 해제로 인한 양 당사자가 나오죠. 양 당사자가 나오면 느낌이 동시행 관계야. 두 놈은 서로 동시에 돌려주는 게 공평히 맞으니까 원상해 보고 뭐. 6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그러면 매매죠. 자, 매매는 눈으로 보는 거고 결국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여기만 들이대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그렇지. 소유권하고 대금중 잔금 동시행이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결국 지금 본 기출지문에서 중심은 결국 봐요. 노란색이라고.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하지만 전세권자한테만 1+1이 생긴다는 거. 등기가 박혀 있으니까 이 등기 말소하는데 필요한 서류도 교부해줘라. 1+1 계속 들을 거예요. 제가 1+1 할 거니까. 전세권자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 있다는 얘기는 1번, 2번 별 3개, 4번, 5번 별 3개.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6번. 노란색 있는 건 빨간색 볼펜으로 1번 거기 동그라미 딱딱 하면은 나중에는 별 3개 된 건 반드시 내 걸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러면 자, 동그라미 3번 봐봐. 3번은 왜 제가 안 하느냐? 가등기도 안 보고 이건 3년도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래서 3번 가등기도 안 보여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 있죠. 이것도 우리 기출 지문이야. 근데 이놈은 30년도 한 번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야. 몰라도 된다고. 물론 나중에 할 거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별을 안 봐고 얘는. 그러니까 1번, 2번 죽으라고 나와 3번 이상씩 나온 놈들이 1번, 2번, 4번, 5번 이제 6번에서 더 중요한 건 이제 7번이 중요하죠. 7번을 해야 되는데 일단 6번을 해야 3월달에 7번이 가니까 매매. 지금 단계에서는 1번, 2번, 4번, 5번, 6번. 그래서 딱 별 3개 놓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자꾸 요약집을 읽어야 돼. 왜? 기출지문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근데 이걸 요약했는 게 판서고 이 판서가 강의 노트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약집으로도 쭉 보고 중심 뽑아내는 훈련해야 되고 강의 노트에 있는 단어로만 또 외우는 거고. 그래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병행하시면 돼. 이제 여러분들이 요령이 생기셔. 어떨 때는 요약집을 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강의 노트 핵심 단어만 한번 쭉쭉 외워야겠다. 그런 식으로. 결국 판서에 있는 이 단어들이 핵심 단어예요. 요약집은 기출 지문이고. 자, 이제 동시행관계 아닌 경우. 자, 오늘 2개 할 거예요. 2개. 이놈이 더 중요해. 동시행관계가 아닌 놈. 동시행관계 아닌 놈. 해당하는 것보다 아닌 놈이 우리 시험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놈이 정답 지문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 놈보다 이놈이 더 중요해. 이 파트가. 항상 아닌 거. 우리도 반사회 그쪽 청칙 동네에서 반사에 해당하는 케이스하고 반사에 해당하지 않은 케이스 중 뭐가 더 제가 중요하다겠어? 우리 대부분이 반사를 안 본 거,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항상 모든 파트가 그래요. 자, 그러면 2개를 볼 건데 첫 번째. 자, 우리 저당권 등기를 박아요. 담보대출 1억. 그러면 채무자 갑은 나중에 1억을 변제, 돈 갚고 변제 의무가 있죠. 1년 후, 변제기가 1년 후다. 그러면 이 변제해야 될 시기에 돈을 갚을 의무가 채무자한테 있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을은 채권이 소멸할 거고 저당권도 소멸.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등기가 되기 때문에 말소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해요. 을은. 그러면 이 변제할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가 서로 동시 이행해야 될 동시행 관계냐. 이제 이걸 해결할 거예요. 결론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채무자의 지채무 갚아야 할 변제 의무와 저당권자의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자, 이렇게 올 거예요. 왜 동시행 관계가 아니냐. 이제 이해가 잘 되면 잘해준다 했어. 한번 생각해 봐요. 변제가 됐어. 갑이 그래요. 은행, 너 등기 말소할 때까지 돈 안 갚을 거예요. 거절해 버리는 거야. 돈 갚으라고 하니까 은행이 날짜 됐어요. 돈 갚아야 하니까 채무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등기, 저당권 등기 말소해 줄 때까지 저 돈 안 갚겠습니다. 동시항명권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동시에 당신 말소해 주고 나 변제하고 우리 동시에 이행합시다. 등기 말소할 때까지 저 안 갚습니다. 그럼 은행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갚지 마 그래요. 갚지 마.
갚지 마. 연체이자 20% 들어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 변제기가 되면 돈부터 갚아야 돼. 이게 변제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등기 말소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선이행 채무예요. 선이행. 이걸 외우는 거예요. 변제는 상대방의 저당권자의 저당권 등기 말소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먼저 이행해야 될 먼저 돈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는 선행이다. 변제부터 하세요. 이렇게 올 거예요. 변제부터 하세요. 왜? 동시행관계로 하면 오히려 채무자가 손해야 손해. 은행은 갚지 말라고 그래. 연체이자 이자 장사하는 게 저당권자인데 좋지 안 갚는다고 하면. 그래서 양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시험 지문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자의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요.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아닌 걸 모두 골라라. 주로 박스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변제,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올 거냐? 변제부터 하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돈부터 갚아요. 변제는 선이행이지 절대 상대방 채무와 동시행관계 아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돈부터 갚아요. 이렇게 돈부터 갚아요.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럼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등기 담보법에서 채권자가 저당권을 받지 않고 가등기를 담보 목적으로 받는 가등기 담보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채권자가 받는 담보 목적으로 받는 가등기야. 이것도 마찬가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부터 갖고 말소해 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 말소가 나오든 담보 가등기 말소가 나오든 무조건 변제만 보면 돼. 오른쪽은 중요하지 않아. 변제라는 두 글자가 뜨면 변제 의무 이 채무는 상대방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예요. 변제부터 하세요. 변제부터 하세요. 그래서 돈부터 갚고 그 다음 돈 갚았으니까 빨리 말소해 주세요. 요청 들어가는 거 은행한테. 돈부터 갚고. 자, 두 번째 난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야 될 협력 채무와 상대방의 대금 지급 채무 이 양 채무가 동시행 관계냐 아니냐예요. 그러면 자 상대방은 무슨 채무야 지금? 대금 채무고 이놈은 무슨 채무야? 협력 채무죠. 그러면 협력 채무하고 상대방의 대금 채무란 상대방의 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갑의 협력 채무일 거고 매도인 왼쪽 놈 뭐 그런 거 몰라야 돼. 협력 의무와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 이 양 의무가 과연 동시이행 관계인지 아닌지. 자 아까 소유권하고 대금이 동시이행이지 협력 채무는 같은 급이 아니라고 했어요. 소유권 대금을 제가 아까 소유권하고 대금을 위에 놨고 협력은 밑에 그려놨죠. 같은 급이 아니야. 그래서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 아닌 무슨 채무?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는 주된 소유권이나 대금하고 같은 급이 아니야. 따라서 같이 못 놀아. 그래서 협력 채무는 상대방의 주된 채무, 대금과 동시행위 아니다. 자 이제 할 거요. 협력부터 하세요. 이렇게 올 거예요.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란 얘기요. 돈부터 갚으세요. 선이행. 협력부터 하세요. 선이행. 그래서 앞으로 변제가 나오고 협력이 나오면 이렇게 올 거예요. 동시행이 아닌 선이행 의무라고. 선이행 채무 의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거요. 이런 거 외워야 돼요. 변제부터 하세요. 선이행. 동시행 아니란 얘기예요. 협력부터 하세요. 상대방의 주된 채무 같은 급이 아니라서 부수적 채무는 상대방의 주된 채무 소유권 대금하고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선이행이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란 얘기는 선이행. 그래서 외울 거야. 변제 돈부터 갚아. 협력부터 해. 이렇게. 협력부터 해. 돈부터 갚아.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선이행. 1번이 왕별할 거라 그래. 1번. 그래서 자 오늘 프린트 볼 거예요. 이제 맛만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약집 봐요. 자 프린트 볼게요. 프린트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집 3월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3월부터 요약집으로 들어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 목적물 인도 및 전세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가 동시행관계인지. 그러면 전세금 동그라미 해야겠죠. 전세금 주고 목적물 동그라미 해야겠죠.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그런데 1 플러스 1이 붙어. 전세권자는 을은 목적물만 줘서는 안 되고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 같이 함께 동시에. 자, 2번 임대차 종료 시 했어? 안 했어. 아까 요약집에서 했지. 프린트는 안 했어. 프린트 받는 거야 다시. 왼쪽 요약집도 펴봐요. 똑같죠? 기출지 문제가 박아놨다니까 요약집에 다. 자, 2번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 그러면 보증금 주고 임차물 목적물이죠. 목적물 반환하고 동시행이지. 보증금 주고 임차물 목적물 주고 동시에. 거기에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금 동그라미 임차물 동그라미. 그다음 반환 그런 건 이제 눈으로 보는 거고. 3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이 무효 또는 날라갔어 취소로. 그러면 서로 갑과 을은 받은 거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거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에 맞겠죠. 그래서 동시행관계. 4번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 그러면 계약 해제가 되면 이따 배우겠지만 서로 당사자 쌍방 갑과 을은 받은 거 돌려줄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해. 그러면 당사자 쌍방이든 각 당사자로 나오든 양 당사자로 나오든 우리 시험은 그런 글씨만 살짝 바꾼다고. 자 봐요. 3번을 각을 양으로 바꿔. 다음 기출은.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쌍방을 다음 기출은 양 당사자로 바꿔. 교재에 있듯이. 결국은 중요한 건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 의무는 양 당사자의 서로 돌려주는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그 얘기요. 5번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그럼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이거 동시행이지. 만약 잔금 자리에 중도금이 나와버렸다. 나온 적도 없지만 동시행관계 아닌 거라는 얘기. 중도금 나온 적 없어요. 그냥 이것만 나와. 소유권하고 잔금 또는 소유권하고 잔금 자리에 그냥 대금 지급 의무 그것도 나와요. 대금. 그럼 소유권하고 대금은 동시행이지. 그러니까 대금이 나오든 잔금이 나오든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자, 동시행관계 아닌 거.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별 3개란 얘기요. 제가 1월 달에는 별 3개만 하니까 중요한 것만. 자, 이제 동시행관계 아닌 경우 1번이 왕별이에요. 1번이 왕별. 동시행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가장 많은 정답 지문이 1번이에요. 1번. 자,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그럼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가 과연 동시행이냐.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변제 동그라미. 변제. 돈부터 갚어 이렇게 오라고. 변제는 상대방 채무 등기 말소와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먼저 돈 갚아야 돼. 돈 갖고 나서 은행한테 말소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변제부터 하세요. 선이행. 자, 2번은 별 3개고 2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에서 나오는 지문이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양 당사자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매도인 왼쪽 놈 갑의 협력 채무와 오른쪽 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과연 동시행이냐. 그러면 협력 동그라미 하겠죠. 협력부터 하세요. 협력 채무는 상대방 대금하고 동시행관계 아니야. 이유 급이 달라. 급이. 외워요.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는 동시행관계 아니다. 이렇게 배우시고. 부수적 채무 단어 알아야 돼요. 이따 해지에서 한 번 더 나와. 협력 채무, 부수적 채무 그거 꼭 외워요. 거기다 적어. 그래서 협력 밑에다 협력 의무 밑에다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는 주된 소유권 대금하고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니까 동시행할 동시행관계 아닌 선이행이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협력부터 하세요. 변제부터 하세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선이행. 지금 외워. 지금.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2개 왕별짜리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하지만 저 위에 1번, 2번 느낌이 오죠.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각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각 당사자의 원상 회복 의무,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느낌이 와. 저 위에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히 맞을 것 같아. 하지만 밑에는 어느 정도 외워야 돼.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그래서 변제하고 협력 의무는 동시행관계 아니다. 먼저 해줘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동시행명권 기초했어. 기초. 자,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은 주로 사례 문제로 나와요. 사례. 자, 위험부담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정리가 되면 되게 쉬워져요. 위험부담은. 시간이 흐르면 위험부담은 다 맞히게 돼. 제 설명을 대신 잘 들어야 돼요. 자, 위험부담은 갑이 건물을 팔게 돼요. 건물 매매. 자, 그러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을은 항상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해. 그런데 5월 1일 날 계약했는데 계약 체결 후 이 건물이 멸시. 자, 계약 체결은 5월 1일. 그런데 한 달 후 6월 1일 날 목적물인 이 건물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갑은 건물이 멸시라면 여기에 있는 소유권도 사라지겠죠. 모든 물권 소멸 사유가 멸실이니까 목적물 멸실. 그러면 갑은 건물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매수인들한테 소유권 넘겨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총칙에서 했죠? 불능. 자, 언제 날라갔어?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한 한 달 후 멸시됐죠. 따라서 이 불능은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저기 보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어떤 사유로 멸실하면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해줘야 될 채무는 불능에 빠지고 멸실 시점이 계약 체결 후기 때문에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에 해당된다. 그러면 용어 정리. 앞으로 불능이라는 단어가 뜨면 항상 소유권 이전 채무만 불능에 빠져요. 매수인의 대금 채무는 절대 불능 사항이 나오지 않아요. 돈은 불능이라는 사항이 없어요. 갑, 제가 매매대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런 말 없어요. 일상생활에 있지 법적으로는 불능이 아니야. 한국은행에 돈 많아요. 은행에. 그래서 대금 채무는 불능사항이 절대 안 와. 물건, 소유권 줄 채무만 불능이 빠진다. 그래서 용어 정리. 왼쪽 매도인이 불능 동네에서는 항상 소유권 기준으로 채무자. 오른쪽은 반대말로 나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으로도 나오고 용어가 매도인 갑을 채무자라고도 나오고 오른쪽 매수인을 채권자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항상 불능 동네에서는 왼쪽 매도인이 채무자, 오른쪽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불능은 소유권 기준으로 매도인이 소유권 줄 채무, 이 채무가 불능에 빠졌으니까 채무자, 오른쪽 매수인이 채권자. 자, 그러면 계약 체결 후 건물 멸실로 소유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불능에 빠진 경우 이 법률관계, 갑과 을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요. 그러면 불능의 원인을 따지는 거야. 이 불능의 원인, 즉 건물 멸실의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경우수가 있겠죠. 건물이 왜 멸실했는지, 자, 건물한테 물어봤어. 건물아, 너는 어떻게 죽었니? 그러니까 건물이 얘기해요. 갑이 담배 피다가 불 내버렸어요. 갑은 누구? 채무자. 이게 바로 저기서 봐. 채무자. 이게 적게. 첫 번째 경우수는 채무자는 항상 왼쪽 놈이에요. 채무자 왼쪽 놈 갑 잘못으로 채무자 귀책 사유로 불능에 빠졌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우수예요. 채무자 갑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하게 됐다. 그러면
채무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일어나는 걸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 문제로 해결해요. 채무 불이행. 불능의 원인을 따집니다. 첫 번째 경우 수. 갑이 불냈다는 얘기요. 갑이. 그러면 채무자 갑 잘못으로 불능이 일어났죠.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이걸 이행 불능이라고 그러고 채무 불이행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갑이 잘못했으니까 을은 야 네가 불냈구나 책임져. 채무 불이행 책임.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갑 잘못이 있다 없다. 갑 잘못이 없다. 채무자 갑 잘못 없이 귀책 사유 없이 불능에 빠진 거예요. 갑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일어났을 때 이때가 바로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는 채무 불이행 문제 아니에요. 채무자 잘못 없으면 갑이 그래요. 5월 1일 날 계약서 썼어. 5억에 팔기로. 근데 한 달 후 6월 1일 날 건물이 날아갔어. 반드시 이 건물은 인도하기 전 갑 영역에서 날아가요. 모든 시험 지문은 인도하기 넘겨주기 전에 멸실했다 이렇게 떠요. 즉 갑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기 전에, 잔금 받기 전에, 아직 넘겨주기 전이죠. 그때 날아가게 돼 있어. 그러면 갑 입장에서 과연 이 매매대금 5억을 이 경우 자기가 잘못 얻기 때문에 갑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을을 찾아가서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불능 났을 때 갑이 을한테 자기 잘못 없으니까 계약한 대로 너 나한테 매매대금 줘야 되잖아. 나 잘못 없잖아. 내가 잘못, 내 잘못으로 날아갔으면 내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내 잘못 없으니까 우리 계약서에 적힌 대로 네가 뭐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계약한 대로. 갑이 이렇게 들이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이 기준을 정해줘요. 법이 채무자 잘못 없을 때 과연 반대급부인 저 매매대금 대가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위험을 갑하고 을 중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지, 이게 바로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결국 위험부담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후발적 불능에서 나온다는 거. 후발적. 그럼 후발적 불능 이제 정리 들어가는 이걸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일단 쌍무에서 나와요. 이건 당연한 거지.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에서 왼쪽 놈 채무자의 오른쪽 놈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가 계약 체결 후 후발적으로 불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불능의 원인을 따져요. 첫 번째 경우 수. 왼쪽 놈 채무자는 항상 왼쪽 놈 매도인 갑 바로 튀어나와야 돼. 나중에는 채무자 갑 잘못으로 채무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일어났구나.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은 무조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이건 채무 불이행 동네예요. 위험부담이 아니야. 채무자 잘못으로 불능이 일어났다고 이게 채무 불이행의 두 번째 이행 불능. 이게 바로 이행 불능. 이행 불능으로서 채무 불이행 문제. 따라서 상대방은 계약 해지하고 채무 불이행 효과, 계약 해지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채무 불이행 문제. 하지만 두 번째 경우 수 채무자 잘못이 있다 없다? 없어. 채무자 잘못 없이 불능에 빠지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갑이 을한테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갑과 을죠. 위험부담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부담은 일단 후발적 불능에서 일어난다는 거. 두 번째,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을 때 위험부담이 나온다는 거. 이걸 외워야 돼요. 채무자 귀책 사유로 불능에 빠지면 위험부담이 아니야. 위험부담이 아니라 그건 채무 불이행 동네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민법은 동네가 중요하다겠어요. 채무자 귀책 사유야 채무 불이행.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일어났다고 그게 바로 반대급부의 매매대금을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부담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 그래서 소유권하고 대금 반대급부가 나오니까 위험부담도 어디에서만 등장한다? 쌍무계약에서만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든 위험부담이든 쌍무계약에서만 나타나요. 쌍무에서만. 서로 대가적 채무. 그러면 두 번째 위험부담에도 이제 경우수가 나오는 거예요. 경우수가. 자, 경우수가 채무자 잘못 없는데 상대방 을 매수인 을 이놈한테도 자 봐요. 이제 경우수가 가. 채무자 잘못 없는데 여기도 경우수가 두 개로 가. 갑은 잘못 없죠. 그러면 상대방 을도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어. 저 건물을 누가 날렸느냐? 태풍이 날려버렸어. 태풍. 석이 아니라 풍. 못 알아들었어. 자, 태풍이 날렸죠. 그러면 갑 당연히 잘못 없고 을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서로 잘못 없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경우수. 갑은 당연히 잘못 없고 상대방 을도 잘못 없는 쌍방 무책이 되는 거예요. 쌍방 모두 책임이 없을 무.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 태풍. 쌍방 무책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태풍이 날렸어. 태풍이. 저기 두 번째 목차 있죠? 쌍방 무책. 태풍 생각하죠. 태풍. 그러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둘 다 잘못 없죠. 그럴 때 갑이 과연 을에게 달라갈 수 있는지 좀 이따 할 거고, 경우수 하나는 갑은 잘못 없는데 채무자는 규책사유 없는데 을이 놀러와서 불내버렸어. 채권자. 을은 누구? 채권자.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다. 즉 채무자 잘못 없는 동네는 다시 경우수가 두 개로 나뉘어요. 상대방 을도 잘못 없네. 둘 다 잘못 없죠? 쌍방무책. 갑은 잘못 없는데 채권자 오른쪽 을이 불내버렸네. 채권자 규칙사유는 있네. 이렇게 경우수가 다시 두 개로 나뉘지. 그러면 이게 우리 법조문 이 법조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위험부담은 채무자 잘못 없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상대방도 같이 잘못 없는 쌍방무책의 경우가 있고, 채무자 갑은 잘못이 없는데 오른쪽 채권자 을이 잘못해서 건물이 날아간 경우수 두 개가 있다. 이거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특히 이놈이 이제 중요해요. 쌍방무책이 훨씬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법조문 제목이 채무자 위험 부담. 채무자는 누구? 갑. 왼쪽 놓은 갑. 갑이 위험을 부담하는 주예요. 이게 쌍방무책 법조문이야. 자, 생각해봐요. 태풍이 날렸어. 그러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 당연하지. 소유권이 날아가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채무 소멸해요. 대신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5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갑이 을을 찾아왔어요. 을, 태풍이 건물 날려버렸네. 나는 소유권 사라졌기 때문에 내 채무 넘겨줄 수 없어. 대신 너는 계약한 대로 내 잘못 없으니까 너 5억 줘. 이렇게 을한테 들이대요. 그럼 을은 뭐라고 얘기할까? 갑이 돈 달라고 5억 달라고 하면 을은 태풍이 날렸을 때 쌍방무책일 때 을은 그래 맞아 싫어. 야 나도 잘못 없잖아. 나도 잘못 없는데 왜 내가 5억을 줘야 돼? 아무리 계약했다고. 네 영역에서 발생했잖아. 인도 전이니까. 건물을 넘겨주기 전에 네 영역에서 태풍이 날려있기 때문에 네가 독박 써야 돼.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쌍방무책의 경우 상대방을 잘못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이게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이제 이거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 한다. 돈 달라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태풍이 날리면 갑 잘못 없죠. 을도 잘못 없죠. 그러면
여기다 적게. 쌍방 모두 책임이 없죠. 쌍방무책.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쌍방무책. 태풍의 경우에는 잘못 없는 을에게 갑은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이렇게 올 거예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쌍방무책은 을 잘못 없는 을에게 이렇게 외워야 돼.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대금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이유, 네 영역에서 발생했잖아. 인도천이니까. 그래서 네가 독박 써야 돼. 이게 바로 채무자가 돈을 못 받죠. 이행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건물 태풍이 날려버렸고 돈도 못 받으니까 채무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우리 민법은 쌍방무책을 기초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쌍방무책을 기초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잘못 없는 을에게 어떻게 읽는다? 이렇게 읽어라. 쌍방무책은 잘못 없는 을에게 상대방에게 돈 달라 하지 못한다. 돈 달라 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올 거예요. 잘못 없는 을에게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소수로 쓰면 없다. 없다. 결국 질문 하나 더 나와요. 불능으로 인해서 채무자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하고 을의 대금 채무는 갑이 돈 달라고 못하죠. 같이 소멸. 그래서 갑 채무도 소멸, 을 채무도 같이 소멸. 이런 지문도 떠요. 돈 달라고 못하니까 돈 줄 채무가 없잖아. 같이 소멸, 소멸. 뭐 이건 덜 중요하고 이놈이 훨씬 중요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태풍, 낙뢰, 지진 그런 식으로 떠. 그럼 태풍, 벼락, 지진, 쌍방무책 빨리 계산하고. 토지 수용 어려운 거 하나 할까? 저게 토지를 팔았는데 국가가 수용해 가버렸어. 국가가 수용해 가버리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져요. 국가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국가 가져갔어. 갑 잘못 있다 없다? 없어. 을 잘못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쌍방무책의 예는 이놈이요. 태풍, 벼락, 지진, 마지막 수용. 토지 수용이 쌍방무책 동네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주세요. 돈 주세요. 매매대금 주세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여기 있네.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둘 다 잘못 없는 쌍방무책은 태풍이 날렸어요. 벼락이 날렸어요. 지진도 있어요. 지진.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자, 중요한 게 이놈이죠. 잘못 없는 을에게 갑은 매매대금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없다. 별 3개 엄청나게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쌍방무책은 잘못 없는 을에게 매매대금 주세요 할 수 없다. 결국 불능으로 인해서 곁다리 지문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 소멸할 거고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돈 주세요 할 수 없으니까 을은 대금 채무가 없어졌지. 돈 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쌍방무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수가 바뀌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건 조문이 길지만 전반부 하나만 할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돼요. 계약법은 가급적 이해해야지 이따부터가 잘 외워져요. 자, 그러면 경우수가 바뀌어. 좀 전에는 태풍이 날렸는데 이번에는 을이 아직 인도받기 전에 한 번 놀러 왔어. 지가 산 건물 상태 좀 보려고. 놀러 와서 불내버렸어. 채권자 을이 불내버렸죠. 이게 바로 채권자 귀책 사유야. 맨 밑에 봐봐요. 채권자는 누구? 을이야. 을. 채권자 을이 아직 넘겨받기 전에 지가 산 건물 보러 온다고 왔다가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을이 놀러와서 불태워버렸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해? 야, 욕 한번 해야지. 왜 임마 불냈어요? 조심하지. 돈 줘. 할 수 있다지. 불냈으니까 돈 줘야지. 지가 불냈으니까. 그래서 채권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일어나면 당연히 불낸 을에게 돈 주세요. 매매대금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채권자에게 위험이 넘어가는 거예요. 채무자에게서 넘어가.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 이거 법조문.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채무가 채권자의 그럼 항상 오른쪽 놈 매수인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이게 바로 항상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행 불능. 자, 이 불능은 항상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인 거예요. 항상 뭐만 불능에 빠진다? 소유권만. 그래서 이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다. 그 말과 같은 말. 근데 이 불능의 원인이 누구다? 을. 채권자 귀책 사유로.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러면 채무자 왼쪽 놈이에요. 갑은 상대방 을한테 돈 주세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있다. 민법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야. 느껴졌어. 을 귀책 사유로 건물이 날아갔다면 당연히 불낸 을한테 돈 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채권자 귀책 사유. 아하, 을 네가 불냈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을 네가 불냈구나. 그럼 당연히 갑은 주는 갑은 불낸 을에게 매매대금 주세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쌍방무책은 을이 잘못 없죠. 잘못 없는 을에게 쌍방무책은 항상 잘못 없는 을에게 읽어야 돼.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매매대금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여기는 없다. 저기는 잘못 했으니까 주세요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른쪽 채권자한테 위험이 넘어갔다. 채권자 위험 예외. 자, 빨리 프린트 정리하고 다 한 거예요 이제. 자, 위험부담 프린트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1번 위험부담 프린트예요. 동그라미 1번 쌍무계약 성립 후 채무자 귀책 사유에 의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이다. 그러면 쌍무계약 성립 후 계약 체결 후 자, 이행 불능이 됐는데 누가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불능. 채무자 귀책 사유. 거기가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돼요. 이행 불능 원인이 뭐예요? 채무자는 항상 왼쪽 놈.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 그러면 채무 불이행 문제이다. 맞는 지문. 별 3개. 자, 2번도 별 3개. 위험 부담은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에 발생한다. 자, 위험 부담은 언제 발생한다? 위험 부담 문제는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을 때 외워야 돼요. 위험 부담은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을 때. 채무자 귀책 사유 있으면 위험 부담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이걸 외워야 돼. 이 두 개를. 아주 잘 나와요. 1번, 2번이. 자, 3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자,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는 지문. 자, 4번이 왕별이에요. 왕별. 4번. 엄청 나와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왼쪽 놈 갑은 오른쪽 놈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다. 자, 해결해야 돼. 일단 읽고 해결해야 돼. 건물이 날아갔죠. 자, 어떤 사유로 건물이 멸실했대요? 갑과 을 양 당사자 쌍방 책임 없죠. 그럼 동네가 빨리 적어. 쌍방 무책 동네구나. 그러면 을 잘못 없으니까 갑은 잘못 없는 을에게 이렇게 읽어. 갑은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동그라미 왕별. 그래서 쌍방무책은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5번. 이행기 전에 낭뇌에 의해 주택이 소실된 경우 매도인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자, 주택이 소실됐어. 사유는 낭뇌, 벼락으로 건물이 날아갔어. 그러면 동네부터 파가는 거예요. 어느 동네요? 둘 다 잘못 없죠? 빨리 생각해야 돼. 태풍, 낭뇌, 수용이 나면 쌍방무책이면 돈 달라고 못하죠? 잘못 없는 을에게. 따라서 매도인은 왼쪽 놈 갑이 위험 부담한다. 대금 위험, 대가 같은 말. 맞는 지문이요. 매도인이 거기다 적어놔. 채무자라고. 매도인 왼쪽 놈 갑이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왜? 낭뇌, 쌍방무책이니까. 자, 6번.
자연력 괄호 열고 또는 불가항력 이렇게 두 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연력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놓여 있는 매수인의 대금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먼저 동네를 파악해야 돼요. 이행불능 건물이 날아갔어. 사유는 자연력, 불가항력. 그러면 동네는 쌍방무책 동네다 파악하시고 그러면 쌍방무책이면 먼저 4번을 먼저 하는 거야.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없다. 이걸 확실히 외워놓고 그러면 불능이니까 채무자는 왼쪽 놈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하니까 채무 면하고 그것과 대가관계에 놓여있는 매수인의 의뢰 대금 채무도 같이 소멸. 면이 소멸하고 같은 말이에요. 면한다가. 그래서 같이 소유권 이전 채무 소멸 대금 채무 소멸. 결국 5번 6번은 4번을 정확히 해놓으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없는 을에게 주세요 할 수 없다. 자, 7번 별 3개. 7번 엄청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온 게 4번하고 7번이에요. 7번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불능 동네고 불능의 원인이 누가 불렸대요?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오른쪽 을이 놀러와서 불렸구나. 그러면 당연히 채무자는 왼쪽 놈이니까 갑은 상대방을 불낸 놈한테 돈 줘 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거기 동그라미. 이게 바로 오른쪽 을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그럼 불낸 을에게 채무자 왼쪽 놈 갑은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별 3개. 그래서 4번하고 7번이 별 3개인 거예요. 오케이. 우리 10분간 쉬고 3자 계약 갑니다.